오늘은 지난 영상들에서 테슬라의 기간 매수가 필요하다 했던 이야기와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상승을 안 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는 지난주부터 장대 양봉을 3개를 만들고 갭상까지 하는 모습이 나왔죠. 제가 테슬라 상승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지난 테슬라 영상들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테멘을 어찌나 많이 외쳤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기간 매수가 필요하다. 와, 대박. 뭐 이런 상승이 나와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장대 양봉에 갭상에 테슬라 인도량까지 그래도 왓소리 나올 정도 아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승을 기다렸거든요. 마지막 테슬라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초록색 선을 넘었기에 의미부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저항선이나 추세선은 3세판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3번의 도전에는 뚫어야 한다는 건데요. 보시면 2월, 3월, 4월까지는 이 초록색 선에 다가가지 못했죠. 5월에 한 번, 6월에 2번,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초록색 선의 다음 부분도 있지만요. 이건 횡복 구간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이 구간이 0차 1번 구간, 여기가 0차 2번 구간, 여기가 0차 3번 구간. 중간의 캔들은 흐지부지한데 0차 구간의 캔들은 몸통을 채운 양봉으로 초록색 선에 닿는 모습이었습니다. 0차 3번 구간에서 상승 도전 그리고 성공, 이 구간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아는 기관들은 보통 매도를 걸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섰지만 음봉이 이틀 터진 겁니다. 이런 차트 설명은 경우의 수에 속하는 것이기에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경우의 수를 많이 알게 되시면 대응하는 노하우도 많이 생기게 되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음봉은 나왔지만 초록색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죠. 우리는 지지가 단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기준이 세워졌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버티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기관들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영상을 만든 구간이고요. 그냥 버틴 거죠. 차트를 잘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추세선 많이 들어보셨죠? 추세선을 넘으면 상승한다고요. 추세선을 넘는다고 다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추후에 주가 흐름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뒤에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기관들이 묻지마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한적이거든요. 묻지마 상승은 물량을 넣어서 끌어올리는 거고요. 하지만 명분 없이 계속 올릴 수는 없습니다. 밈주식이나 잡주식이 아닌 이상이요. 테슬라는 잡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테슬라의 제한적인 상승은 어디로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 제일 쉽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추세선입니다. 테슬라는 주가와 추세선의 이격이 크지 않았고 추세선으로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방향을 정해야 하거든요. 위로든 아래든요. 추세선과 이격에 가까워지는 상황에 명분 없이 추세선을 넘기는 건 차트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마침 추세선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자동차 인도량 해석을 좋게 하고 빵 터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미 알고 미리 작업을 시작했었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추세선을 넘으면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 투자자가 들어오고 기관들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와 함께 추가 매수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상승 결정을 했다면 명분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요일 갭상은 일반 투자자의 물량과 기관 물량이 합쳐지면서 매수 물량이 커졌고 갭상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도량은 어디에서 잘 나온 거다, 어디에서는 안 나온 거다 하는데 해석하기 나름일 텐데요. 저는 테슬라가 또 자동차 이미지의 기업이 될까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흘려보내겠습니다. 7월 23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하락 추세로 변경되는지 아닌지 기준은 간단합니다. 추세 밖으로 나왔기에 추세 안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추세를 넘었다고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추세를 넘고 첫 번째 저항을 넘어야 추세가 변하는 것으로 컨펌을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추세 보는 방법이니 잘 알아두시고요. 주가로 하락 추세의 변경 기준을 잡아드리면 200 밑으로 하락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추가적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200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면 숨을 쉬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요? 엔비디아는 2000년, 2001년, 2006년, 2007년, 2021년 분할을 하고 2021년에 4대1 분할 이후 한 달 만에 주가가 12% 폭등합니다. 지난번 분할 발표 이후에도 30%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상승을 하니 목표 주가 상향 뉴스에 좋은 뉴스들, 좋은 기업 분석들만 줄줄이 나오게 되고요. 분할 이후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 너무 올랐다, 차익 실현할 것이다, 또 이럴 때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공매도가 많다,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보통 이렇습니다. 이젠 이게 주식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승하면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하락하면 안 좋은 뉴스들이 뒤따라 나온다는 부분이요. 엔비디아 주가는 영상 기준 122달러 67센트에 있습니다. 시총 1, 2, 3일을 왔다 갔다 했는데 주가가 122달러 67센트에 있습니다. 당연히 분할을 했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분할을 왜 하나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기 위해서 분할을 한다는 게 이유 중 하나잖아요. 우리는 123불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TSM 175, AMD 164, 퀄컴 20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32 부근에 있고요. 엔비디아 123 부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이 더 접근성이 좋다고 느껴지시나요? 지금 집중되고 있는 종목에 더 관심이 가지 않으신가요? 그럼 시총이 낮고 주가가 높은 기업들은 높은 주가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요즘 뜨고 주가도 낮은데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 거죠. 지금 반도체 쪽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걱정할 건 없고요. 잔잔한 매수와 매도들이 부딪히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하고 나서는 주가 움직임의 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분할을 하고 나서 적정 주가는 어디쯤이 돼야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과 얼만큼의 변동성을 가져야 하는 건지 알아가는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도 테슬라처럼 우선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보다 높은 주가들이 내려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의 상승으로 반도체 섹터를 끌어올리고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면서 비슷한 주가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면 매수할 타이밍에 매수를 하지 못하고 오르면 오를수록 고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매도를 해야 하는 생각. 증시가 상승해서 평단에 오면 마이너스였을 때 힘든 기억만 나니 불안해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꼭 매도하면 그때가 상승의 시작이죠. 이젠 하락하지 않을까, 포모가 온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로 변경되기 전까지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내일은 장이 반나절만 있고요. 목요일은 장이 없으니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